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내는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외적 보상을 주며 바로바로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우러져서 아이 스스로 내적 보상을 느끼면서 내면 정서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이에게는 훨씬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보상을 어떤 식으로 주고 어떻게 해야 보상이 올바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더 이해를 돕고자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더 잘 되게 하려고 보상을 주는 건데 결국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외적 보상에 좌우되지 않으려면 결국 내적 동기를 끌어올리는 게 답이에요. 내적 동기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편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떻게 내적 동기를 유지시켜주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평소에 아이들을 대할 때 외적인 보상을 주면서 아이를 움직이게 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성장 경험을 주면서 내적 동기를 유지시켜주려는 노력을 훨씬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정말 잘 이끌어내는 선생님이거든요. 내적 동기 불씨가 거의 죽어가는 아이들도 저랑 레슨하고 나면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이게 저한테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 아이들의 심리와 내적 동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그런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적 동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평상시에도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분별한 외적 보상으로 내적 동기가 무너지지 않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대입해보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올려주고 있더라 하는 걸 하나하나 생각하며 되짚어봤는데요. 일단 아이가 해낼 수 있는 몫을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걸 잘 알아내는 게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작은 시도를 옆에서 도와주고요. 그 작은 시도가 작은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아주 밀착해서 알려줘요. 일단 한 번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실패했더라도 그때부터 한 번 성공하면 그 만족감이 아이에게 성장의 물꼬가 돼요. 이렇게 아이가 작은 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꼈을 때 그게 금방 사라져버리지 않게 그 만족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일깨워주고요. 이 만족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력이 왜 필요한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해줘요. 뭔가 안 되던 걸 해냈을 때 경험하는 그 극복 의지, 그게 너를 정말 멋진 아이로 성장시켜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아이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는 레슨할 때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해주거든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적절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를 파악해보면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음악 레슨의 장점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는 작은 언덕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언덕을 넘고 나면 음악이 들리니까 만족감이 잘 채워지고요.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했을 때 어느 한 명도 어긋나거나 튕겨져 나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아이들과는 이런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연습이나 숙제, 공부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냥 무작정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연습이 너에게 왜 필요한지, 선생님이 이 연습을 통해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뭔지, 생각보다 이걸 말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연습이라는 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힘든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설명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 라고 하면 나를 힘들게 하네, 이런 감정이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하면 힘들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해볼 만한 것으로 아이들이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내적 동기거든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내 속에서 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안 돼요. 아이가 스스로 그 의미를 느껴서 해볼 만하다고 느끼는 것, 일단 이게 내적 동기의 시작이에요. 이 연습, 이 공부, 이거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재밌네? 이거 연습하면 나 좀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습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라고 아이가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연습이어도 신기하게 해낼 힘이 생기고 해보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연습을 낼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집요한 연습을 낼 때면 아이들이 살짝 지쳐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연습 내줄 때 표정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살짝 버거움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그때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내준 대로 해와,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이 연습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조금 위트도 발휘하고 그러시면 좋아요. 널 힘들게 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담겨야 돼요. 아이들은 굉장히 본능적이라서 어른들이 자기를 꼬시려고 하는 거 다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심은 당연하게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가 아이한테도 납득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가 지쳐 보이는 그 순간에 탁 치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 부분
부분 왜 다시 이렇게 연습 내주냐면 여기 패턴이랑 이 뒤에 패턴이 똑같아. 그래서 여기가 잘 되면 이 다음부터는 그냥 술술 갈 수 있어. 근데 여기가 안 되면 이 뒤에도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해결하고 가야 돼. 선생님이 다 주은이 위해서 너한테 필요한 부분 내주는 거야. 잘 해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연습을 열심히 해옵니다. 그 의미를 아이가 알게 하는 건 그만큼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이의 현재 상태와 수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평소 아이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고 어렵고 힘든데 백날 옆에서 연습의 의미 말해줘도 아이한테 안 들릴 수 있어요. 역설계라는 책에서 발전과 향상을 가속화하려면 현재 나의 위치와 내가 지향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엄두도 안 나는 거리가 아니라 의욕을 자극하는 거리가 되도록 그 격차를 좁혀야 된다고 말해요.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베이스를 알 거라고 놓고 아이를 대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모를 때 답답함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 격차를 좁혀주려는 노력에는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아이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놓고 아이를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내적 동기를 제대로 이끌어내 주실 수 있어요.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스스로 숙제를 못하고 스스로 연습을 못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집중을 안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100이면 100이 몰라서 어려워서 재미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게 악기 연습이든 공부든 왜 아이는 재미를 못 느낄까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어려워서 그래요. 제대로 누릴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집중을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나올 때 집중 좀 해, 이거 해야지, 이런 말은 마음을 제대로 공감해주지 않고 의욕을 더 바닥으로 내리꽂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줘야 할까요? 얘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네. 어디서부터 격차가 벌어졌을까? 이것부터 찾아내서 알아주셔야 해요. 비어있는 공간을 잘만 메꿔주면 여기에서도 거짓말처럼 아이들은 흥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연습해오고요. 스스로 선행을 하기도 해요. 의욕이 생기니까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해보니까 된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어려워하는 아이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반대로 너무 현재의 수준보다 쉬운 난이도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도 흥미를 잃고 집중을 못하고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현재 수준을 잘 파악하고 그 수준보다 조금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주면서 아이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끌어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I+1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현대 교육학의 권위자 비고츠키가 명명한 개념이라고 해요.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아이의 현재 수준보다 딱 한 단계 높은 수준이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서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수준보다 까치발을 들어도 손끝에 닿을락 말락 그 I+1 지점에 닿을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가 도울 때 그때 아이들의 발전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아이의 현재 수준, I에서 딱 +1 지점에서 아이를 잘 도와줘야 아이들이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만족감을 느끼고 내적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죠? 그래도 여기까지 보셨으면 정말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잘 성장시켜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내적 동기를 잘 유지하고 성장을 통해 자기 만족감을 느끼며 자랄 수 있는 아이라면 외적 보상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외적 보상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끌어주는 방법으로 오늘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왜 이 연습, 숙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이가 알게 하기.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 아이에 대한 관찰과 관심, 그리고 진실된 정서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꺼낼 수 있게 먼저 자세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를 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의 현재 수준을 제대로 알고 I+1 지점에서 도와주기. 실패하는 경험도 학습이 될 수 있고 학습된 실패는 무기력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모르는 걸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지점을 찾아냈다면 해낼 수 있게 작은 성공을 옆에서 도와주세요.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그 경험은 아이를 성장하게 해주고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아이는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I+1 지점을 단박에 찾아내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기대를 많이 내려놓아야 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아이를 위한 일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절대 아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고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잘 적용해서 아이를 대하시면 아이의 긍정적인 태도가 눈에 드러날 거예요. 내적 동기가 빵빵할 때는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의욕적이고 눈빛이 반짝입니다. 원래 교육과 양육은 손도 마음도 많이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거나 크면서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릴 때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커서 고생합니다. 아이에게는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춘기도 겪을 테고 중고등학교 시절도 보내야 될 거고 대학생 돼서도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 길러갈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계속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고 좋은 영양분을 꾸준히 넣어주셔야 해요. 그렇게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거 지금 조금 더 풀게 하고 조금 더 연습하게 하고 이거 조금 더 진도 빨리 나가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이들과 지내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인스타든 메일이든 댓글이든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